안녕하세요. 문경주 한동안 인사 안 드렸는데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극우 사상을 가진 우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지금 걱정되고 있긴 한데 무슨 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우파라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날 2차 대전이 사실상 일본 히로히토의 항복으로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도 드디어 독립의 기회가 왔는데, 이 독립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차릴 인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매국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장래나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안전하고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미국을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면 저들의 출세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그 애국자이면서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거의 다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파가 정권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미국에 종속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승만이라는 사실상 매국 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권이 장장 십몇 년 동안 그 양반이 그 정권을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6.25 전쟁을 겪었고, 그 6.25 전쟁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6.25 전쟁도 결국은 미국이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48년 9월 달에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나고 8월 달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소련이 남북 간의 공이 합법적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외국 군대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하겠다 해가지고 소련은 철수했는데,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미국하고 합의해가지고 철수했으면 더 좋았죠. 그런데 소련은 그 복잡한 자기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철수했는데, 그 철수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철수해야 될 시기에 철수한 건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수하면서 북한에다 무기를 다 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게 T-48인가요? 탱크 250대를 주고 왔는데 몇 대는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약 245, 6대가 6.25 전쟁에 직접 참가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탱크 때문에 우리는 그 전멸하다시피 할 그런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걸 왜 미국이 유도했다고 보냐면, 미국은 소련이 철수하고 난 후에 1949년 6월까지 약 한 6개월 동안을 어떻게든지 철수 안 하고 버틸라고 하다 국제 여론에 밀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결국은 철수하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전적으로 세계에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론에 굴복해가지고 미국이 철수하면서 짜낸 게 뭐냐면, 소련이 북한에 저만큼 무기를 줬는데 우리는 남한에 무기를 하나도 안 주고 가면 틀림없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전쟁 나면 우리가 몰락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겠다고 그러면 전 세계 여론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결국은 그게 적중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길죠.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은 역사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역사를 뒤집어 가지고 매국 사상가들을 애국자로 둔갑시킨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순신 영웅론이거든요. 저는 이순신 영웅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저한테 막 욕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럴 수밖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일어나던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제1차적으로 권위시익교연학과가 18,700명을 가지고 이 나라에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국방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재성방약제입니다. 재성방약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쉬운 거예요. 너희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우선 지켜. 다시 얘기해서 일본의 권위시익교연학과가 770척에다가 18,700명의 일본 군인들을 싣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요? 부산이죠.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사람들이 와 하고 나가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되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다가 일본 사람들은 그 조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재성방역제가 어떤 겁니까? 그 지역에서 우선 첫 번째 그 전란을 접으면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그 후에 중앙에서 잘 훈련된 군사를 지휘관을 내려보내서 전열을 다듬어 가지고 너희들이 시간만 끌고 있으면 우리가 적을 물리치겠다. 그게 재성방역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균 장군이 경상 우수사예요. 박홍 장군은 경상 좌수사예요. 또 정발 장군인가 했죠. 그런데 부산하고 어떤 그 정발 장군하고는 군사가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 외관들이 우리나라 부산, 마산, 울산 이쪽을 상권을 장악하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일본에서 상선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군대가 있으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게 별로 안 좋다.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위 조선군들하고 그 외관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또 알력도 생겨. 거기서 뇌물 받다가 안 되면 공갈치고 막 그래가지고 패싸움들하고 별짓을 다 해. 실제로 제 차례에 걸쳐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다 무마하고 나서 이제 사이좋게 일본하고 조선하고 잘 장사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해적들도 일본이 안 띄우게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 있는 수군들을 전부 해산시켜서 그 부산에 지켜야 될 배를 약 한 100척 정도 되는 배를 경상 우수사가 지키는 그 거제도 그 뒤에 그 잔잔한 바닷가에다 전부 다 모아놨어요. 이거는 만약에 국가 변란이 일어나면 중앙에서 그 지휘관을 내려보내가지고 전쟁을 막을 건데 그 동안에는 너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 여수에 있는 이순신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 수군을 주둔시키고 보니까 그 위화감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배만 경상도 거제도에다가 그 거제도가 오늘날 조선소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거제도라고 하는 거대한 섬이 막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잘 안 쳐. 물이 잔잔해. 그러니까 그 뒤 잔잔한 데다가 조선의 전략 자산이죠. 부산을 지켜야 될 배를 약 한 100여 척 정도 되는 배를 거기다 갖다 정박해 놓고 원균 장군 보고 배 3척을 주면서 네가 그거 지켜. 너는 그거 경상 우수사의 직무가 그 빈 배 지키는 게 네 직무야. 그래가지고 원균이 그걸 지키고 있을 때 이순신은 말하자면 기동 타격대야. 여수가 여러분 무슨 우리가 방어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여수라고 해서 여수 사람은 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의 전략지구라고 하는 것은
농업 생산량이 많다든가 상업도시라든가 아니면 무슨 광업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수는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여수는 뭐냐면 군량식이 잘 되고 갓김치가 맛있어. 그러면 일본 놈들이 조선에 쳐들어올 때 굴 따먹으러 올까요? 아니면 갓김치 맛보러 오나? 여수에는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순신을 왜 거기다 갖다 놓냐면 이순신이 해야 될 일은 기동 타격대야. 예를 들어서 목포 지방에서 무슨 해적이 우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목포 지방에도 출동해야 되고, 부산에 왔다 그러면 물론 부산도 출동해야 되고.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성룡이라는 그 아주 나쁜 친구가, 이순신 형의 친구가 유성룡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동생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순신은 전혀 감이 안 되는 놈을 갖다 그 전라 좌수로 발령낸 거예요. 그 1591년도인가 그때 이순신을 발령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정급 현감으로 발령냈다가 대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종 7품짜리를 별안간 종 6품으로 발령냈으니까 절차에 없는 인사다. 이순신이 그 유성룡이가 이제 이조 판서인데, 이조 판서가 정부 요직에 있는 그 요직들을 추천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첫 번째 이조 판서 되고 나서 한다는 짓이 내 친구 동생 같다는 막종 7품짜리를 6품으로 발령내. 이 자식 싸가지 없는 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상소고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이게 든든한 그 임금의 이제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려면 해봐. 종 5품짜리 진도 군수로 발령을 내죠. 근데 진도 군수로 발령내고 진도 군수로 부임하는 게 아니야. 그 발령장에다가 동시에 가리포 첨사로 발령내. 가리포가 어디냐면 완도거든. 이 완도 첨사가 얼마나 4품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라 좌수사로 발령내잖아요. 그 전라 좌수사가 종 3품이거든. 그러니까 발령장 하나에다가 진도군수, 가리포 첨사, 전라 좌수사 일사천리해가지고 말하자면 계급 세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대관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순신을 이제 조사하는데, 윤두수가 이순신 그 가택수색을 가잖아요. 근데 윤두수가 가서 이순신의 집을 문을 딱 열으니까 무슨 비단 보자기를 하나 딱 보라는 듯이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요? 그러니까 그게요, 다른 게 아니고 이순신 어머니가, 이순신이 바다에서 겨울에 추운데 그 고생하는데 추운데 그 뜨뜻하게 입으라고 소음바지 저고리를 한 번 지면서, 내가 이순신 형하고 친구잖아요. 내가 이제 이순신을 뒤봐주고 발령도 그걸 내줬으니까 나한테도 고맙다고 핫바지 저고리를 이렇게 한 벌 가져왔는데 이걸 받아도 돼요. 한번 대관들이 오면 내가 물어보려고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윤두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한테는 이제 여기 왜 그 가택수색을 하라고 그랬냐면, 이순신이 저놈이 가리포 첨사 무슨 진도군수 뭐 정급 현감 이렇게 저 전라 좌수사까지 저 사령장 하나에다 이렇게 다닥 해가지고 벼락 출세시키는 데는 뇌물을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해봐라. 이순신이 잘 살았거든. 왜냐면 자기 땅만 한 40몇만 평인가 돼요. 그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 아산 현충원. 그게 다 본래 이순신 옛날 그 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이 무화 시험 볼 때 자기 땅에서 말달리기 해가지고 시험 본 사람은 이순신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공동 마술장 어디 가서 훈련 받는데, 이순신은 제 땅에서 애먹고 그 훈련 받은 사람이 그래도 한 번 떨어졌잖아. 근데 뭐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흠잡을 생각이 없고, 그렇게 부자로 사는 이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형의 친구라고 하지만 유성룡한테 뇌물을 줬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윤두수가 대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윤두수가 이제 대사관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가택수색으로 들어가니까 그 보따리를 내놓고 이걸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대사관 영감은 내가 물어보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윤두수가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딱 생각해보니까 이놈은 절대 집안의 조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미 금덩어리를 받든 뭘 받았든 간에 깊이 왔다 감췄을 텐데 내가 괜히 가택수색한다고 떠들고 아무것도 못 찾아내고 가면 나만 병신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가자. 그래서 윤두수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대관들 보고
내가 유성룡의 집을 가봤는데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문간에다 한복 한 벌 비단 보자기다 써놨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순신 어머니가 따뜻한 겨울에 입고 국가 지키라고 선물했다더라.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그 한복 한 벌 주는 거야 정리지 그게 무슨 뇌물이냐? 물론 지금 2024년이라면 뭐 명남법인가요? 뭐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런 건 오가는 정리지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야. 윤두수라는 그 대사원 대감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통과된 거 아니야. 바로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딱 부임해가지고 그 당시 여수의 그 여수관이 처음으로 조선에서 그 진을 하나 멋있게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 거를 그냥 대번 가가지고 이순신이 초대 수사로 이제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순신이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 거기서 살아와. 6년 동안을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아마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거기 가서 사는 거는 이순신 어머니가 유일할 거야. 이순신이 집에는 43만 평인가 하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서 노비만 수십 명씩 두고 그 며느리가 다 농사짓는데 그 이순신 어머니는 거기서 그 시어머니가 그 포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그 이순신한테 와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끝까지. 그럼 아들만 살았냐? 아니에요. 아들도 데려왔고 조카도 데려왔어. 이분하고 이완인가 하고 조카 두 사람. 그리고 이순신의 그 개인 몸종을 데려왔어요. 그 말하자면 개인 그 비서라고 하나? 요즘 뭐라 그래? 그런데 그 개인 몸종이 계생이라는 애까지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 조카 둘, 계생이, 자기 어머니 6명을 데려다 이순신까지 7명이 군대에서 그지라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순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문경주는 네 돈으로 들어간 거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시비냐? 나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시비하려고 하는 건 다른 데 있어. 왜냐면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 18,700명을 싣고 온 770척의 권위시위권학가가 1차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갓도기요 마사가 1만 명을 싣고 왔어요. 그러면 부산에 와가지고 뭐 한나절도 안 걸잖아. 부산 동래성하고 부산진하고 일본놈들이 이거 접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방역제가 너희들끼리 해. 너희 지역에서 너희들이 막혀. 진 좌수사가 박홍이인데 박홍은 병사를 얼마가 원함은 없지만 화약고가 있어. 그리고 군량미가 있어. 왜 그걸 가지고 있냐면 각 진의 화약하고 군량미하고 다 확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슨 국난이 일어나서 해군들이 배를 가지고 뛰었는데 나가서 뭐 작전하다 보면 쌀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보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150명이 약 한 75명씩 교대해가지고 밤에는 뭐 A조가 보초 쓰고 낮에는 또 뭐 B조가 보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75명이 있고 박홍이라는 건 전함 한 척도 없고 경상 좌수사로 듣는 거예요. 근데 전함은 없지만 배는 3척이 있어. 뭐가 있냐면 각 섬에 연락하는 연락선, 또 무슨 섬에 뭐 보급을 거 있는 보급선, 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수습하는 그 수습선 해가지고 전함이 아니고 일반 맹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짐도 싣고 사람도 실는 배가 3척밖에 없어요. 정발도 마찬가지야. 군인이 없어. 경상도에 있는 그 두 사람들은 전투함이나 전투 장비, 전투 군인 전혀 없고 그 관리하는 이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경상 우수사가 원균이 갔는데 그 사람은 전함 3척을 주긴 줬지만 너는 유사시에 어떤 경우도 여기 있는 탄약하고 식량하고 그 한 100여 척 되는 경상남도 부산 앞바다 지킬 배를 보관하고 있어. 만약에 유사시에 이순신 타격대가 막 이쪽으로 몰려오고 여기서 병적부를 가지고 있는 이 현감 이런 사람들이 병적부에 의해서 거기 병적이 다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그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이걸 지휘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싸워야 돼. 그런데
각 현감 뭐 이런 군수 이런 놈들이 다 도망가서 그 병력을 동원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균이 막 다급하니까 지가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청년들 일로 봐. 지금 수군이 급한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수군에 좀 와서 우리하고 같이 국가를 좀 지키세요. 무슨 소리야 이 양반이 무슨 술 먹었나 내가 왜 거기 가서 지켜요. 지금 그러다가 나 죽으면 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애란보라 나 좀 살려라고 다리야 나 좀 살려달라고 다 도망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 좀 얼방하거나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급하면 뭐 저라도 가서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약 한 150명을 더 모아가지고 판옥선 한 척에 운영하는 인원이 150명. 이게 150명 모아가지고 그 경상도 지킬 배를 그걸 하나 무장해가지고 배가 4척이 돼버렸어 완전히. 외군들이 오는데 어떤 거로 왔냐면 일단 그 얘들은 어떤 작전이냐면 무조건 기동 타격대로 올라가서 선조 임금을 잡아가지고 항복을 받아서 오늘부터 내가 허락한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금을 통해서 조선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 근데 선조 임금이 도망갔잖아요. 이거 뭐 그대로 있다간 선조 임금 도망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난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비난하는 놈들은 더 먼저 도망갈 놈들이에요. 그 임금이 안 도망갔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선조가 도망가가지고 의주까지 가서 명나라한테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다 일본한테 뺏겼으니까 당신들 와서 좀 도와주죠. 형제국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들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명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를 명맥을 유지한 거지. 선조가 안 도망갔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극우라는 놈들이 선조 도망갔다고 욕하는 놈들은 전부 일본 놈들의 앞잡이에요. 그 일본 입장에서 애석한 거예요. 그때 그 새끼가 도망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못 먹었잖아 이거지.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고 오늘은 이순신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순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 좌수사가 돼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원균이 다급하게 이영남 장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부산에 외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당신이 그 배를 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여기서 부산을 공격하든지 무슨 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략자산 이거 일본 놈들 다 뺏겨. 그럼 우리나라 이거 완전히 그 재생불능이야. 그러니까 빨리 뭐라 그러니까 이순신은 딱 먹갈아가지고 글 쓰고 앉아서 뭐라 하냐면 뭔 소리야? 내가 지키는 건 전라도요. 내가 전라도에 외적이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거기 가서 도와줘. 이 사람 그쪽은 네가 지켰나? 그러고 이순신이 안 가잖아요. 그 안 가는 게 얼만큼 안 가냐면 약 24일인가인가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원균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특송선 띄워가지고 의주까지 보내가지고 그 이순신을 빨리 경상도로 보내가지고 외적을 좀 상대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누구요? 그 유성룡이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 그놈이 이순신을 지가 그렇게 해놓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순신 보고 거기 가라오면 갖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가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임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천리바깥에 가 있는 그쪽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균이 네가 이순신하고 상의해가지고 둘이 합의해서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 그것도 맞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했다 더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둘이 상의하라 하면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 보고 원균이 지금 급하다는데 그쪽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천리밖에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당신들이 상의해서 도와줘야 될 입장이면 거기도 도와주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건 허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하라고 하잖아. 내 판단에는 그거 안 가. 갈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이순신이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원균이 이순신 보고 제발 와서 100척이면 쉽게 해서 한 척당 전투 태세를 갖추자면 150명이라고 해서 100척이면 15,000명이에요. 근데 원균은 전부 다 해가지고 450명밖에 없는데 15,000명이 어디 있어? 거기서 노군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한 60명씩 잡아도 배만 움직이는 것도 한 6,000명 되잖아. 원균이 뭐 45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순신 보고 제발 와서 그럼 배라도 좀 후방으로 빼자. 그러니까 이순신 무슨 소리야? 그쪽에서 알아서 해. 나는 내가 맡은 구역이 여수요. 그래서 재생방역제에서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원균이 해결 못 하잖아. 지금 그 450명 가지고. 그러면 조선의 그 당시 가영원
많은 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순신이 26척을 가지고 가면 그 일본놈들 돌아갔어요. 뭐 부산에 가서 딱 버티고 있으면 일본 새끼분해라는 것은 그 속력은 조선 판옥선에 한 2배 정도 빠르지만 우선 사람이 한 40명밖에 못 하는데 전투할 땐 30명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득 차면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30명씩 타는 거 이런 건데 이거는 걔들이 총 가지고 덤벼봤자 조선 판옥선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에서 판옥을 씌운 배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없었어. 거기다가 그 조선 판옥선은 함포의 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포로 쏘면 그것들은 박살나요. 그러면 걔들이 그냥 후속 부대는 다 도망갔을 거고 상륙 헌놈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순신 그 비읍한 놈 때문에 활동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못 간 거잖아. 근데 나중에 원균이 하다 이제 그놈들이 자꾸 위협해 오니까. 그런데 걔들은 수군들은 전투로 온 거 아니에요. 뭐냐면 조선인 납치하고 식량 탈취해가지고 부산 그 외형에다 써놓고 남는 것은 일본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 그 싸가지 없는 그 매국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이 바닷길을 막아서 일본에서 보급품을 못 가졌대. 일본에서 보급품 가져올 게 뭐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도와주러 왔어요? 적국에 침략하러 왔는데 쌀은 우리나라 농가에 가서 뺏으면 되고 청장님들도 여기서 납치해가지고 진군 뭐 다 해가지고 다 하는데 무슨 일본이 보급이 그러니까 이순신이나 이순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나 이 매국노들의 사상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 1000년 가도 극우 세력이 많은 이상 이 나라는 통일도 발전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 이거는 우리가 무슨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 의해서 각 포인트에 그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 어떤 걸 지원했냐면 맨 먼저 독일을 부흥시켰고 그 다음에 일본을 부흥시켰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 부흥돼요. 이건 꼭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미국 돈을 준 것도 아니야. 유엔에서 기금을 걷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주고 그 나라에서 만드는 상품을 다 사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 부흥에 있어서 세 개의 공장을 독일에다 다 옮겨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무조건 관세 특혜를 줘가지고 독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관세 없이 또는 50%, 30%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그 나라가 자급자족할 때까지 특혜 관세를 위해서 경제 부흥을 시킨 거예요. 일본도 똑같아.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도 구로공단에 전 세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온 거는 일본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 몇 개 오고 독일 기업 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냐면 우리나라에서 제품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관세를 안 받아. 그러니까 싸게 팔려.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어. 줄을 수 있어. 그래서 작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이승만은 그래도 들었는데 박정희 이놈은 순전히 도둑질해 먹은 거예요. 그걸 다 그 박정희가 훔쳐간 것까지 다 우리가 제대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된 정권이 했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 돈 상당 부분은 여러분 잘 알잖아. 박정희한테 다 도둑 맞은 거. 지금 그 도둑 맞은 것을 고물 뜯어준 놈들이 소위 지금 극우파들이에요. 그 극우라는 그 지도자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지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부패한 대통령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이 영웅이고 이순신이 충실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매국노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매국노도 있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소위 지식인 행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아주 그 일본의 그 아류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